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오늘 1인 가구에 대한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담당자는 저 뒤에 있는 조미라 선생님이에요. 인사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고산동에 저희 건물의 옆에 홈플러스 옆에 보면 한방 하물병원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원장님이신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하늘 한방병원의 병원장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척추신경춘화의학회 교육위원이시고 그리고 또 대한면역약진학회의 또 위원이세요. 회원이세요. 네, 박수. 아유,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이 강연이라고 하는데 강연이랑은 너무 딱딱하고 분위기가 그러고 또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흰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서다 보니까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못 부르는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시작을 하면 어떻겠어요? 예. 실제로는 제가 노래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 두 해에 걸쳐서 안산 예술의 전당에서 개인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곡 위주로 해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 또 좀 노래를 하자면은 트로트나 좀 그런 노래를 했으면 좋은데 제가 준비한 곡이 가곡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가곡 중에 내 맘의 강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한번 여러 어르신께 불러드릴까 합니다. 반주 때문에 제가 좀 킬게요, 이거.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나고 비바람 모진 된소리 지나간 자욱마다 마음 아파도 아라리 맺힌 고운 진주알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반주하고 잘 안 맞네. 이게 MR 반주라서 이게 반주기가요.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나고 비바람 모진
된 설이 지나간 사흘마다 마음 아파도 아라리 맺힌 고운 진주할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끝없이 흐르네. 좀 아마추어고 부족하지만은 그냥 뭐 영감만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강연을 뭐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처음에 우리가 의학 하면서 이제 한의학은 과연 어떤 의학인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후반부에서는 우리 몸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건강 상태를 알아야지만이 또 거기에 적절하니 우리가 대처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방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내용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 한의학이란 과연 어떤가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뚜렷이 말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어르신들은 일상 지금껏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그 생활의학 속에 다 묻혀서 살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생활의학이라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 모든 걸 우리가 다 느끼면서 또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그걸 대처를 해왔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자, 우리가 어디 몸이 많은 여기저기서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프게 된 어떤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는 것 자체는 우리 한의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통죽통이라고. 그 말인즉슨 통하지 않으면 순환이 안 되면은 몸이 아프다는 거죠. 일례로 우리가 요새 이제 장마가 곧 이제 시작되기는 할 텐데 날이 습하잖아요. 기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저기압 상태가 되는데 기압이 떨어지면은 우리 몸속에 혈액이 제대로 돌고 순환이 돼줘야 하는데 그 순환이 돼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날구지한다고 그러시죠. 날이 흐리면 당연히 몸이 막 굉장히 더 찌뿌드더니 더 안 좋고 아프던 것도 관절 같은 거 포함해서 이렇게 다 아프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지금 당장에 우리 사시사철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있다가 특히나 이제 습하고 그런 지역이라면은 계곡 같은 데 있죠. 우리가 흔히들 나이 들어서 경관이 좋고 앞에 물이 바라다 보이고 이렇게 조용한 산 속에서 그렇게 집 짓고 살기를 또 하나의 그 희망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공기가 제대로 이렇게 대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굉장히 습하기도 하고 안개가 많이 찐다는 것,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안개가 찐다는 것은 그만큼 공기 흐름이 좋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절염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고질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기관지도 안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안개가 많이 끼는 것. 사실은 안산도 좀 안개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만큼 공기 대류가 잘 안 되면서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절이 있잖아요. 한학적으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고 그 사이에 장마와 같은 장하라는 어떤 그런 이제 용어를 써가지고 계절을 5개의 계절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들으면 이제 그게 장하 계절, 수평 계절, 장마철이 이제 끼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계절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여러 어르신들도 몸이 그렇게 가볍지 않을 거예요. 몸이 가볍지 않고 몸이 찌뿌드더니 항상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어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을 몸소 느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학적으로 보면 이 계절이나 주변의 어떤 그 기후 그런 것이 굉장히 인체에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어떤 내용을 간단히 드리자면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었고, 우리 또 감정의 상태가 있잖아요. 감정의 상태. 우리가 그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기뻐하는 어떤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생각이 많고, 또 근심이 많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감정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 감정의 상태도 사실은 우리의 어떤 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분노를 굉장히 화를 냈더니 어떻습니까? 얼굴이 벌거지죠. 벌거진다는 건 뭐냐면 기운이 굉장히 그 상승한다는 겁니다. 얼굴 위로. 그리고 너무 이제 기뻐하는 상태 있죠. 너무 이렇게 막 웃음이 지나치게 많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면 기가 쭉 빠지죠. 기운이 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어떤 감정의 상태도 어떤 병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이 많은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에너지를 또 거기에도 소모를 많이 하는 겁니다. 생각이 많으면 왠지 그냥 그 모든 기진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식욕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분노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반대로 우리가 겁에 질려가지고 갑자기 확 놀라는 그런 상태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는 기운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가 생각하시기에 보통 화를 낼 때는 기운이 역상한다고 이렇게 위로 뜨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놀래고 이렇게 할 때는 소변을 실수하잖아요. 그게 기운이 갑자기 이렇게 아래로 하강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상태가 이렇게 우리 몸에 그 기운 자체를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상을 하면서도 이제 그 감정의 상태를 꼭 굳이 생각한다면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의 상태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 아까 이렇게 몸에서 이제 혈액이 돌고 제대로 돈다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 그 병원 이름이 한울이잖아요. 한울. 한울이라는 그 뜻이 제가 이제 그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 이름 지은 요래가 한울이라는 건 보통 예전에 춘 우리말로 하면 한이라는 말이 크다는 뜻입니다. 한강이라는 거 있죠. 한강이 큰 강을 이야기하는데 그 크다는 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음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울이라고 했는데 한울 그렇게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울은 울타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울타리, 그 큰 울타리라 하면 우리가 우주라고도 볼 수 있죠.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한학에서는 사람의 몸을 소우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영역의 어떤 우주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축소돼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몸 신체를 한번 따져보면은 큰 골격 있잖아요.
뼈가 있으면 뼈가 하나의 우리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틀이 되는 골격은 지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그걸 바위로 생각합니다. 안반.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흙이 있지 않습니까? 흙은 우리 보통 근육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혈액이 돌잖아요. 혈관을 타고 혈액이 도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물줄기를 타고 물이 흐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물은 결국은 모든 생명체에 이렇게 어떤 수분을 공급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관을 타고 혈액이 잘 돌아줘야지만이 아까와 같은 그 통증이 없이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 우리 보통 관절염이나 그런 게 왜 생기는가 하면 혈액이 잘 돌지 못해가지고 고이는 현상들이에요. 물이 고이면 어떻습니까? 고이면 썩잖아요. 부패를 하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적으로 저희가 제가 이제 임상이 한 35년, 이제 40년이 가까이 되는데, 지금 쭉 제가 임상을 하면서 느껴온 것은 갈수록 이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은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더 들어요. 결국 뭐냐면은, 우리 몸이 결국 혈액이 잘 돌지 못하고 고이는 그런 상태는 어떤 것으로 표현되냐면은 물이 썩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웅덩이가 져서 어떤 물이 흐르지 못하고 그냥 고이는 물 같은 경우는 늪 같은 데 생각해 보시면, 늪이 오래되면 거기서 부유물이 생기고 그냥 썩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미생물이 거기서 발생되고. 그런 현상하고 우리 몸에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관절염이랄지 그런 것도 사실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잘 순환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일부 움직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관절염하면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한다는 그 개념하고는 다르게 조금 가능한 대로 몸을 써주는 것이 필요해요. 관절염을 치료하는 어떤 그런 역할은. 그리고 저희 한학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침 있고 뜸이나 부항 그런 치료들 있잖아요. 약물도 있지만은 그 침, 뜸, 부항이라는 게 결국은 자극요법이에요. 자극.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환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뇌에서 그 제대로 그 명령에 의해서 이제 모든 몸 신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현상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는 뇌를 자극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바늘과 같은,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침과 같은, 또 뜸도 하나의 일부 그 역할을 해주고, 뜸은 그런 역할도 해주지만은 뜨거운 기운이 어떤 신체 일부에 자극이 되면은 혈관이 팽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치하고 똑같잖아요. 혈관이 늘어나고 팽창을 하면 혈액이 잘 돌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저기 아마 시골에서 이렇게 사셨던 그런 경험도 있으셨을 테니까 물코를 터준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물코를. 그 노래에 이제 가물어가지고 물을 대주려면은 물코 크게 뚫지도 않잖아요. 물기를 조금만 내주면은 그쪽으로 물이 쫙 해서 빨려서 가듯이 우리 몸 인체 내에도 똑같은 어떤 그런 원리에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아마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지혜로운 분들이시죠. 생활 경험으로 해서 다 쌓아왔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게 우리가, 너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상 해왔던 일인데도 우리가 그걸 어렵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원리, 또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진리는 보편타당하고 간단할수록 명확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 첫 일부 강의에서 제일 요점으로 생각한 것은 불통즉통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잘 통하고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지 우리 몸은 건강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거, 식사 습관을 너무 이제 기름진 음식은 좀 지양을 해야겠죠.
뭐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식사에 영양이 필요하니까 그건 어느 정도 섭취를 해주시지만 거기다가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몸을 써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부득이하게 이제 무릎이 안 좋거나 뭐 이렇게 관절이 안 좋으면 동작이 안 되시니까 힘드시잖아요. 힘들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몸을 아끼게 되죠. 아끼게 될수록 이게 계속적으로 그 몸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제가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치매도 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 치매는 나는 원인은 뭘로 의학을 하는 입장에서 뭘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아까 그런 순환이 되지 못하고 그런 궁극적으로는 그건데 결국은 움직임이 부족해서 그래요. 고관절 수술, 무릎 수술 하신 분들이 크게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움직임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뇌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혈액도 공급받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돌아주는 어떤 순환이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정체가 되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치매도 잘 올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가장 염려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연세 드셔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 자체는 아주 이제 어르신들은 특히나 이제 치매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예방하는 방법은 가장 몸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무릎이 안 좋으면 그 대처하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무릎을 이제 많이 사용을 않더라도 다른 신체적인 부위를 좀 잘 사용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게 절대적으로 제가 뭐 어디에 좋다 그런 그 처방하는 것보다 가장 우리가 근본을 생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 몸을 그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한다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기 몸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잖아요. 일일이 이제 이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왕진을 다닐 수는 없고 저는 결국은 찾아오신 분들을 치료를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인데 그게 의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4가지 진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웬만하면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그분이 걸어 들어오고 또 안색하고 표정하며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망진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 그 다음에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먼저 물어봐야겠죠. 어디가 아프세요? 또 어떤 상태, 뭐 과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묻잖아요. 묻고 그걸 또 말씀하신 거 들은 것이 필요하죠. 보고, 묻고, 듣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건강 상태를 조금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확진이라고 그러죠. 확실하게 이분의 어떤 건강 상태를 한번 판단해보자 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만져보는 어떤 그걸 이제 맥도 잡아보고 또 배 상태도 보기 위해서 복진이라고 하죠. 복진도 해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의 어떤 건강 상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은 꼭 의사만이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거든요. 자, 지금 너무도 지금 이렇게 살아오셨던 생활에서 갖고 계시는 지혜로움이 여러 어르신은 다 갖고 계세요. 자, 우리가 건강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이 근간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잘 먹고, 그 다음에 먹는 것 자체가 체하지 않고 잘 소화 흡수를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기운을 내서 이렇게 에너지로 쓸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 결국 소화 흡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흡수하고 난 부산물이 생기잖아요. 부산물은 배설을 해줘야죠. 그 배설은 소변, 대변, 일부 땀도 되겠죠. 그래서 이 먹고 소화 흡수시키고 그 다음에 배설, 이 기능이 가장 건강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살펴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표현이 되거든요. 자기 신체적으로. 자, 먹는 거, 세 끼 식사가 됐는데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식욕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되겠죠. 또 어쩌다 그냥 한 번씩 입에 맞는 것은 그냥 폭식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나친 거죠. 정상을 놓고 보면 부족하고 너무 지나치고 그걸 정상으로 돌려줘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게 치료적인 어떤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먹는 것 자체가 이제 속으로 위장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위장에서는 웬만한 위산에 의해서 웬만한 음식들은 다 소화를 시키게 돼 있어요. 우리 인체라는 것은. 근데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 일단 가슴이 답답하고 더부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위장에 뭐가 어떤 그 건강하지 못하는 어떤 위장 상태라면 속도 쓰릴 것이고 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많이 진단받죠, 요새. 그게 트름으로 우리가 표현되죠. 트름 같은 거. 또 메스껍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있으면 소화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치료가 필요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배설 기능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화장실을 가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소화 흡수시키고 배설을 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은 하루에 한 번 정도 화장실을 가서 건강한 변을 보셔야 합니다. 되게 아침에 식사 전에 화장실을 가시게 되잖아요, 되게. 근데 그럴 때 이제 잔변감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화장실 가는 횟수가 좀 더 잦다든가 한 번 이상 되고 또 너무 하루가 넘게 뭐 2~3일에 한 번씩 간다든가 그런 거 다 조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면 그 부분은 치료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품에서도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다스려 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내용은 아는 분들은 아는데 모르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어떤 어느 정도 알려드리는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건강을 찾아 나가는 방법들. 그 다음에 소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변도 요새 어르신들, 보통 성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6~7번? 화장실 가는, 그건 뭐 계절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해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땀으로 많이 배출을 시키니까 우리 몸에 담고 있는 수분을 빼내는 데 있어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좀 적죠. 소변량도 적어지고. 근데 겨울에는 좀 많아요. 아무래도 땀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건강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수면 문제도 있고, 수면 문제는,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쉽게 안 와요. 또 잠을 잤더라도 조그만 바삭 소리에도 팍 깨고, 뭐 자주 깨고, 또 밤중에 아까 소변 문제 이야기했는데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도 깨고 많이 그래요. 방광이 많이 약해지시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방광, 신장 기능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지긴 마련인데 기능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너무 심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나 아니면 식품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다스려 나갈 수는 있죠. 뭐 흔히들 이제 소변 문제 조금 좋지 않고 할 때게 시골에서 같은 경우는 옥수수 수염 같은 경우도 부종을 빼고 소변을 잘 빼주는 역할도 해주고 여름에 같은 경우는 열을 다스리기 위해서 소변을 잘 봐야 합니다. 땀이나 소변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몸에 담고 있게 되면은 그 몸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철 과일이라고 하죠. 요새는 이제 그 제철에 나오는 과일 외에도 뭐 전혀 계절에 상관없이 이렇게 먹고자 하는 과일이 다 마트에 가서 이제 구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제철 과일이 우리 몸에는 건강에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여름에 날 더운 날은
우리가 수박이 나오잖아요. 수박 같은 경우는 이뇨작용도 해주고 또 열을 다스려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과일 중에 대표적인 거죠.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름에 나는 과일들은 주로 이제 해열작용도 해주고 우리가 갈증 같은 거, 날 더위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열병 같은 그런 것을 좀 다스려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이제 또 맞는 과일들이 찾아보면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 말을 하면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는 그런 한자 용어인데, 그게 이제 이치에 거스르면 망하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치에 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건강도 컨디션도 흥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서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다스려 나가는 데는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니까, 그렇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참 여러 환자들을 보면서 좀 그런 경향을 많이 제가 보게 돼서 이제 여러 어르신들한테 말씀 드려야겠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감기를 처음에 들잖아요. 감기균이. 뭐 요즘은 여름 감기는 그다지 많지 않는데 에어컨 밑에 있으니까 또 여름 감기도 제법 있어요, 요새는. 근데 감기 같은 거 들을 때 약국 같은 데에서 이제 우리가 손쉽게 기침, 건해제, 그러니까 가래를 삭혀주고 기침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대표적인 약들 있잖아요. 그 약들을 너무 이제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다 보니까 어떤 식이 기침이 오래 가냐면 마른 기침, 우리가 밭은 기침이라고 그러죠. 마른 기침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안 들어요. 그 밭은 기침이 왜 그런가 하면 너무 해열제나 그 다음에 진해 거담제라고 그러거든요. 가래를 삭히는 약을 쓰다 보니까 이게 기관지가 너무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밭은 기침이죠. 마른 기침. 가래도 없이 그냥 마르다가도 이렇게 막 헛기침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안 들어요. 따로 약이 없거든요, 사실. 시간이 좀 길게 가면 좀 낫기도 하지만 그게 낫지도 않고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수분을 공급하는데 이제 그냥 물을 우리가 마시는 것보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거기에 수분을 좀 공급해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은 우리 한약재로 하면은 맹문동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이제 그런 약들이 이제 마른 그 기침, 또 기관지가 말라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그걸 처방해서 이렇게 쓰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제가 한의학을 하기 전에도 집안에서 이렇게 써왔던 내용 중에 제가 임상을 하면서도 많이 써서 효과를 본 내용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하는데, 가래 기침들 있죠? 양약들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집에서 쉽게 구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처방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배 쉽게 구우잖아요. 먹는 배. 그 다음에 콩나물, 그 다음에 갱년 아시죠? 갱년. 네.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아셔요? 예.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콩나물 그다음 뭔가요? 갱년이라고요. 우리 노란 단단한 엿 있죠? 네. 아시죠? 그거 요새는 이렇게 쉽게 구하기가 어려운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은 갱년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그다지. 예, 맞습니다. 건어물 가게도 있고 그런데 그걸 세 가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콩나물 머리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갱년은 보통 이제 콩나물 우리가 300g을 포장해가지고 팔고 뭐 하거든요. 마트 가면 300g 한다면은 머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갱년을 제 손바닥 한 3분의 2 정도. 보통
한 손바닥 정도 크기, 그 정도, 두께는 이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배 하나. 그렇게 해서 배는 이제 좀 이렇게 슬라이스하고, 그 다음에 콩나물은 머리 제거하고, 갱엿 이렇게 해서 보온밥통에다 써요. 보온밥통에 보온 상태로 해서 한 5시간 정도? 그냥 물 전혀 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물이 쭉 거기서 빠져나와요. 콩나물은 그냥 이 줄기가 그냥 쫙 말라 들어가고, 예. 그게 애들도 먹기도 좋고, 달달하거든요. 갱엿이 들어가고 그래놔서. 그래서 그게 가래도 아주 삭혀주고, 기침이, 웬만한 기침은 잘 듣습니다. 애들도 잘 먹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시골에서 그걸 많이 할머니가 하셨는데. 예. 지금 약이 좋으니까 그런 걸. 오히려 약보다 더 나아요. 그게. 약 보통 이제 그 양약들 이렇게 써 보시면은 제가 오늘 그것도 좀 준비하는데 양약에 의외로 부작용들이 많아요.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약물에 중독되신 분이 많아요. 양약 쪽에. 그게 의외로 제가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단히 하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신 김에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재료가 안 필요 없어요. 혹시 집에서 이제 딸꾹질 같은 거 잘 안 듣고 이렇게 오래 하는 경우 주변에 있었죠? 그러면 딸꾹질을 어떻게 멈추세요? 어머니들한테 한번 지혜를 한번 제가. 있는 할머니들. 예. 대접에도 물을 떠가지고. 예. 젓갈을 십자로 넣어갖고 네 겉으로 숨을 쉬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시면 그게 가라앉는다고. 그러셨구나. 그게 뭐냐면은요, 이 딸꾹질이 이 가슴에 그 큰 막이 있거든요. 횡격막이라는 막이 경련을 하는 겁니다. 경련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는 숨으로, 호흡으로 이렇게 물론 해야 해요. 근데 이제 물을 들이키는 것도 이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고, 가장 쉽게 하는 것은 집에서 비닐봉투 있죠? 그 마트에서 파는 비닐봉투? 거기다가 숨을 쉬셔요. 처음에는 여유로운데 나중에는 그 호흡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그냥 쫙쫙 달라붙습니다. 숨이 가빠지죠. 그러면 이제 호흡이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쉬운데 그것보다 더 쉬운 거. 이게 신경계통의 문제니까 혀를 있죠, 혀를 딱 내민 상태에서 혀를 잡아당겨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화기 쪽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그 뇌신경 중에 이 미주신경이라는 그 부분이 이 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혀를 쭉 얼마 동안 잡아당겨주면은 딸꾹질이 멈춰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경우는 뇌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그런 쪽으로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뇌 쪽을 좀 더 정밀 진단을 받아야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찬 거 먹다가도 그렇고 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하면 이 기능이 좀 해서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아마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게. 네.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우리가 이제 한학적으로 아까 감정의 상태도 이야기했고, 뭐, 날씨도 이야기했고, 계절적인 것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학이라는 거 참 그래요. 아까 자연의 이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치에 굉장히 그 부분을 운용으로 했던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오미가 있어요, 오미. 5가지 맛이